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지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종의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에 따라 몸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체격이 다양하며 때로는 매우 위협적이고 걱정스러운 이 거대한 동물은 푸른 행성에서 알려진 가장 큰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동물이 됩니다. 그들의 진화는 수없이 많고 끊임없으며 수년에 걸쳐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구에 살았던 거인들의 시대, 더 정확하게는 6,600만 년 전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시 공룡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의 행성에 살았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공룡은 빙하가 없고 해류가 거의 없는 고인물이 있는 지구에서 자랐습니다. 추운 지역은 더위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구는 여전히 서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가 모든 거주 가능한 표면에 걸쳐 있으며 높은 봉우리가 가장 시원한 지역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은 추위가 짧은 유일한 지역이며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시원한 공기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비해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이 기후에 적응하여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백악기 후기에 공룡이 실질적인 변화를 겪으며 지배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식물은 풀과 속시식물과 같은 새로운 식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후 지구는 보리, 밀과 같은 허브와 곡물과 비슷한 첫 번째 유형인 풀과 꽃식물로 대표되는 속시식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후자는 사과나무와 부추와 같은 오늘날의 많은 채소의 조상입니다. 이 다양한 식물은 지구 표면에 퍼지기 시작했고 점차 동물, 특히 초식공룡의 식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숲은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참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에 돌출되어 넓은 그늘진 지역을 만듭니다. 지구는 프랑스와 스페인 일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 물속에 잠겨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점점 더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묻힌 이 땅은 사람들이 이베로 아르모르카라고 부르는 섬의 일부를 형성했으며 열대성 기후를 가진 군도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기 후기 동안 대륙은 현재의 위치를 향해 천천히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대한 공룡군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중 어느 쪽에 속하든 공룡군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하늘과 바다 밑바닥 모두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동물, 특히 포유류와 파충류가 진화했습니다. 파충류 중에는 최대 18m까지 자라는 진정한 해양 포식자인 모사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이 파충류는 한 가지 측면에서 고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무시무시한 육식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 포식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새들이 점점 더 흔해질 때까지 다양한 비행종에서 형성되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그들은 최대 140kg의 무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새들과는 조금 다르며 가르간투아 비스라고 불립니다. 이 거대한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커다란 그림자를 지구 표면의 일부를 덮어버리면 지구의 생명체는 다소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생명체 대부분은 일련의 재앙을 겪으며 결국 궁극적인 멸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재앙이 서서히 다가오는 동안 공룡은 계속해서 지구에 서식하며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지배력을 과시합니다. 공룡의 세력은 점점 커져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동물이 되었지만 공룡도 모르는 사이에 대량 멸종의 첫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다가 공룡 전체가 한 번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지구 전체를 강타할 다양한 제약이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자연 선택은 다양한 공룡들을 통해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연 선택은 느리게 시작되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그 모습을 드러내면 꾸준히 계속되어 일부 공룡을 멸종시키기도 합니다. 백악기 말기에 대부분의 공룡은 외모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특히 먹이 사슬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공룡 중 일부는 식인종이 되기도 했어요. 포유류에 대한 공격 외에도 종간 공격도 발생했지만 공룡은 계속해서 변형을 거듭하며 새로운 진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새로운 공룡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땅에서 주로 살면서 식물만 먹었던 공룡인 프로토케라톱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초식 공룡은 백악기 후기에 등장했지만 이 시기를 지배한 유일한 공룡은 아니었습니다. 후자는 80여 개의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강력한 턱으로 무장한 육식동물인 벨로시랩터가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티라노사우루스 또는 더 일반적으로 티렉스가 대형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에 가장 사나운 지배 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 유명한 생물은 길이가 12m에 달하고 무게가 7톤이 넘을 정도로 인상적인 존재입니다. 다양한 먹이 위에 우뚝 솟은 진정한 신경과 위험의 덩어리입니다. 이 시대의 육상지형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던 티라노사우루스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권을 주장하며 특히 희생자를 무찌르는 무서운 방법으로 인해 가장 잘 알려진 공룡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먹잇감을 잘근잘근 씹어버리고 관통시킵니다. 이빨이 달린 크고 강력한 턱으로 먹잇감을 집어삼켜 짓밟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었지만 다소 어려운 슬럼프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백악기 후기는 조용한 시기가 아니었고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놀라움의 대부분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자연 선택은 많은 수의 공룡을 집어삼킬 준비를 합니다. 약한 공룡을 멸종시킴으로써 자연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실 지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종이 지구의 토양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논리적으로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치면서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하고 더 잘 준비된 새로운 동물이 진화합니다. 이것은 백악기 후기 공룡에게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기의 공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다양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공룡은 변형을 거듭하며 새로운 진화와 새로운 종을 탄생시켰습니다. 거대한 공룡 가족은 이제 수년에 걸쳐 진화한 더 우세하고 독창적인 유형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곳에 살아왔으며 새로운 공룡과 반드시 같은 특성을 갖지 않는 공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 선택이 작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자연 선택은 백악기에 더욱 강력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목표는 지구가 겪는 다양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서식하고 스스로를 갱신하는 것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공룡입니다. 공룡은 많은 종을 가지고 있고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과 지구 표면을 계속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따라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많은 공룡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식 공룡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큰 감소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 지구 표면에 새로운 식물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씨앗을 많이 품고 있는 꽃이 피는 식물은 지구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식물들은 생태계에서 쉽게 자리를 잡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경관을 밝게 하여 지구 표면에 미적 감각을 더해주지만 공룡의 진화에 관한 한 위험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공룡의 출현은 많은 종, 특히 먹이 사슬의 한 특정 지점이 갑자기 쇠퇴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초식 공룡은 때때로 이러한 식물 중 일부를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식용 가능한 음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수로 다른 식물과 함께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식습관에 완전히 융합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식물들은 점점 더 쉽고 빠르게 번식하여 땅을 덮고 빠르게 백악기 생태계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지구 표면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더 이상 먹이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었던 많은 초식 공룡의 멸종을 초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초식 공룡이 사라지는 것은 나머지 동물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식동물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먹지만 초식동물이 실제 먹이이기 때문에 주요 표적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식인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식공룡이 점점 더 희소해지면서 일부 육식공룡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주요 희생자를 찾지 못해 제대로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지만 공룡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그룹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초식 공룡은 새로운 식물에 적응하거나 다른 먹이를 이용해 생존하고 있으며 육식 공룡 중 일부는 육지에서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삼아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룡의 쇠퇴는 계속되고 있지만 자연 선택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룡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백악기 후기 평균 25도의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 익숙했던 지구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이 강력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식물이 지구 표면을 침범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열은 점차 분산되어 공룡에게 훨씬 덜 편안한 서늘한 공기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룡이 더위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 공룡은 자신에게 적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급격한 온도 강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기는 계속 차가워져 이제 7도에 이릅니다. 이것은 이 동물들이 수세기 동안 익숙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온도 하락입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모두 훨씬 더 따뜻한 기후에 익숙했던 공룡들은 이 새로운 기후로 인해 고통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공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었죠. 공룡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 남은 공룡들은 기본적인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설계된 일부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진대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거대한 생명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공룡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를 연상시키는 위험한 동물로 묘사되지만 사실 공룡은 훨씬 약합니다. 이는 아마도 공룡의 진화와 신체적 필요를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공룡 중 일부가 결국 멸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이 모든 공룡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많은 중요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구 자체도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특정 사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룡은 이미 자연 선택의 다양한 원인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의 많은 환경 변화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아있는 종과 마찬가지로 크고 지배적인 동물이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새로운 재앙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놀라움의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엄한 포식자들은 이미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지만 자연은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새로운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예상하지 못한 채 지구 깊은 곳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위협적이고 모두에게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양조되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이미 동식물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재앙이 더 명확해질수록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은 최근 생태계 변화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고요해 보일 때 갑자기 지구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천둥이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실제로 그 소음은 귀가 먹먹하고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걱정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소음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완전히 경계하고 감각이 예민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재난이 어디서 시작될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순식간에 모두에게 닥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지구의 진동에 겁에 질린 포유류들은 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반면 공룡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룡은 너무 커서 어디에도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몇 초 안에 일어나는 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지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먹먹한 굉음을 내며 울부짖는 것은 홍수입니다. 지구가 흔들리면서 화산도 흔들리기 시작하여 지구 표면이 더욱 진동합니다. 그러면 땅은 격렬한 진동으로 흔들려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소음과 놀라운 폭력성을 동반한 화산이
연이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해방되고 어떤 동물종도 그것을 늦추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식물군과 같은 동물군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룡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초목과 섞이려고 노력하지만 초목조차도 모든 공룡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동물에게도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생태계의 초기 변화가 이미 이전 기간 동안 복잡했다면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도망치거나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거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 표면에 남아 모든 야생동물을 멸종시키는 자연재해 허리케인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인도 지역에서 처음 나타난 후 지구 표면 전체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폭발하는 것은 하나의 화산이 아니라 귀가 먹먹한 소음과 함께 지구 표면에 충돌하는 전체 분화 체인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지구의 분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화산 폭발은 지진과 끊임없는 울림이 특징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많은 재앙을 거쳐오며 각각은 마지막 이벤트보다 더 인상적이고 위험합니다. 용암 흐름은 지구 곳곳에 퍼져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데칸 트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용암 흐름의 결과는 동식물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구의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땅은 뜨겁게 타오르고 치명적이며 용암과 불로 덮이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열이 상승함에 따라 이미 땅을 걷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온도도 점차 상승합니다. 몇 시간 만에 지구의 기후는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앙의 결과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고 많은 동물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용암이 땅 위로 쏟아져 여러 지역을 덮으면서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점점 더 높아집니다. 변화는 급진적이며 심지어 공기조차도 뜨거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었고 몇 초 만에 지구를 완전히 변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대규모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혼란에 빠질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보통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열대기후를 즐기는 공룡도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온도가 상승합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울부짖고 화산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지구는 시시각각 불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많은 동물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이미 생물 다양성의 변화로 인해 공룡들이 동료들을 잃었다면 이 새로운 자연재앙은 다른 동물들을 데려가서 기존의 다양한 종들을 다시 감소시킵니다. 공룡은 이제 비참하고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평온이 지구 표면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소음을 내지 않고 울부짖는 소리가 멈추고 침묵이 지구를 지배합니다. 화산이 다시 잠들려면 수십만 년이 걸리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끝났습니다. 땅은 여전히 뜨겁고 위험하지만 고요함은 완전하고 공룡을 포함한 동물들은 재앙의 반복을 두려워하여 움직이지는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의 격렬한 화산 폭발이 끝나게 됩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현실은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와 다양한 동물, 바다에 큰 피해를 입혀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화산 폭발의 결과로 실제 해양 태행이 발생했습니다.
바다는 평소에 알려진 한계 이하로 후퇴하고 있으며 많은 종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그들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는 용암 유출과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육지의 다른 생물들처럼 더 이상 자연 서식지에서 진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자연 재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 표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분적으로 타버렸고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는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공룡은 살아남지 못하고 많은 종이 조금씩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방금 일어난 일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그 위에 지구는 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재앙 이후 기후가 단기간에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휴식과 재건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표면에 많은 흔적을 남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회복에는 수천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 중 일부는 아직 지구 표면에 남아있는 종들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공룡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시점에서 공룡은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환경 변화의 대상입니다. 환경 변화는 끊임없이 생물권을 수정하고 세계의 얼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룡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강하지 않으면 적응하거나 멸종해야 합니다. 많은 종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구가 극심한 폭염을 경험한 것처럼 폭염은 더 쾌적한 기후가 아니라 훨씬 더 추운 기온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양의 먼지가 방출되어 두껍고 거대한 구름을 타고 지구 표면 위로 날아갑니다. 이 어두운 베일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냉각이 가속화됩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모든 동물에게 좋지 않습니다. 열대성 기온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되지 않는 동물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화산 폭발과 마찬가지로 공룡의 멸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룡들은 적응에 실패했고 이러한 변화를 견디지 못한 공룡들은 차례로 멸종했습니다. 따라서 이 거인들의 멸종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시작된 대량 멸종입니다. 모든 종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중 공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와 자연 재앙은 공룡을 포함한 많은 동물의 멸종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만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성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를 향해 가차없이 향하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룡은 자연 선택과 일련의 화산 폭발에서 살아남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룡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존재를 끝장낼 사건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화산 폭발을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공룡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공룡들을 강타할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공룡의 출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하늘에 서서히 쌓이면서 그들을 향해 곧장 향하고 있습니다. (6500만 년 전) 백악기 말 몇 차례의 충격 이후 생명체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름이 거의 10km에 달하고
무게가 10억 톤이 넘는 정말 거대한 소행성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가진 진짜 폭탄이 지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멸종 위기에 직면했던 공룡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지만 바로 이 순간 소행성이 지구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기로 결정합니다. 소행성은 시속 2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속도를 늦출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소행성의 크기와 무게, 속도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충돌은 모든 동식물에 큰 격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소행성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마침내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 지구에서 알려진 5번째 대멸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후자는 백악기, 구석기, 멸종이라고 불리며 공룡의 존재를 의미하는 중생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 200만 종의 동물이 살던 세상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수십억 톤에 달하는 소행성들이 단 몇 초 만에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은 운석이 되어 50km 깊이의 분화구를 형성했습니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지구 지각의 암석이 액체처럼 움직입니다. 그 충격은 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반경 60km 내의 모든 물이 수증기로 변해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던 동물들은 아무것도 느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소행성은 현재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앞에 추락하여 지름이 200km 넘는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구에 남겨진 구멍은 엄청나게 컸지만 소행성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장소에 착륙했습니다. 하층 토양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자연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운석은 푸른 행성과 충돌하면서 석유가 풍부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재앙의 눈사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각 재앙은 이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영향으로 오래지 않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충돌 3초 후 기화된 암석에 끓는 구름이 초음속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전진합니다. 이것이 충격파입니다. 충격파는 바다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열을 발산합니다.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이 증발하여 부서지거나 녹지 않고 기체로 변했습니다. 지구 자체의 일부가 수증기로 감소했습니다. 초음속으로 충격파는 북서쪽으로 향합니다. 충격의 각도 때문에 미국 해안으로 곧장 향합니다. 충돌 3분 후 미국 해안의 동물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먹이를 먹던 하드로사우루스는 재로 변하기 전에 빛나는 하늘과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에 대해 잠시 걱정할 시간만 있을 것입니다.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케찰코 알투스가 수천 년 동안 하늘을 지배해왔습니다. 이 특별한 새는 날개 길이가 무려 14m에 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모든 생명체를 침묵시키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굉음으로 손가락만 튕겨도 사람의 귀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이 바다 밑으로 추락합니다. 충격파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소음이 울려 퍼지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높이에 도달합니다. 주변 수백 킬로미터의 모든 땅과 추목이 즉시 불에 타버립니다. 동식물 모두에게 그것은 진정한 대량 멸종의 시작입니다. 그 누구도 이 충격에 맞서 싸울 수 없으며 가장 많이 노출된 종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이 순식간에 멸종합니다. 일부 종의 멸종과 마찬가지로 충격은 잔인합니다.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던 전능한 티라노사우루스조차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동굴이나 산비탈에 숨어있던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있던 동물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충격파가 북미 대륙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거대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포유류 한 마리가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핍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프루가토리우스입니다. 굴 속에서 살아남은 이 작은 동물 덕분에 인류의 미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충돌 후 10분이 지나면 충격파가 사라집니다.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에너지를 방출한 것입니다. 일부 동물들은 아직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멀리서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 땅이 떨리는데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운석의 충격으로 진도 1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지진보다 수백 배 더 강력했습니다. 이 지진은 지구를 찢어놓았고 멀리 남극까지 대규모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동물들에게 지진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0분이 지난 지금도 지구는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으며 여진은 며칠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일부 동물은 목숨을 부지하지만 재난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맥만한 거대한 물이 해안을 향해 거침없이 밀려옵니다. 세계 역사상 최악의 24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보다 150배 빠른 속도로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은 계속해서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아른 암석의 충격파가 미국 대륙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진도 13의 지진으로 인한 여진이 계속해서 지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충돌 후 45분이 지나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극의 충돌 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동물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 근처에 사는 동물들은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는 격렬한 충격으로 솟구쳤고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공룡들이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다가 물러갑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시속 1000km로 대서양을 가로지릅니다. 높이가 1000m가 넘는 쓰나미는 해안과 육지에 도달하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덮고 그 길에 있는 생물들을 익사시키고 육상 식물에 큰 영향을 미쳐 기후를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거대한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수생 생물도 해류에 휩쓸려 해변으로 떠밀려옵니다. 이들은 잠시 발버둥 치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충돌 5시간 후 바다의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지구의 네 구석에서 소규모 생존자 그룹이 잔해를 헤쳐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격변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방금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은 거대한 폭발로 인해 우주로 날아간 수백만 톤의 암석입니다. 직경 200km의 분화구에서 나온 모든 암석은 대기종으로 던져졌고 때로는 집 크기보다 큰 암석 덩어리들이 대기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중 작은 것들은 궤도에 진입한 후 운석이 되어 지구로 직접 떨어졌습니다. 지구 지각의 전체 덩어리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유성우입니다. 이 현상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며 하늘은 지옥이 됩니다. 유성이 지상에 떨어지자마자 수천 킬로미터의 땅에 불이 붙어 숲과 대륙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불은 멈추지 않고 나무에서 나무로, 땅에서 땅으로 지구를 가로질러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화재는 격렬하고 발견되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소행성이 랴듐, 석영 및 기타 암석과 같은 여러 금속을 가져왔기 때문에
화재가 더욱 인상적이고 위험합니다. 이 금속들은 모두 고온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퍼지는 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충돌 후 6시간이 지난 몽골의 건조한 평원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불의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성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대홍수로 인해 동물들의 삶이 빠르게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충돌 지점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서는 유성이 더 작아집니다. 놀랍게도 유성은 모래알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서양 깊은 곳에서는 땅이 유리구슬로 덮여 있습니다. 사실상 녹은 암석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유리가 된 것입니다. 충돌 7시간 후 지구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대재앙은 이러한 대재앙에 대비하지 못한 취약한 생명체를 무작위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본능에만 의존할 수 있고 본능은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지구 표면의 온도는 몇 시간 만에 상승합니다. 더위는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어떤 곳에서는 강이 끓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죽은 자를 삼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열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거대한 연기구름이 지구 전체를 뒤엎어 무겁고 극도로 포화된 대기를 만듭니다. 공기는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열기는 점점 더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충돌 10시간 후 세상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끝없는 재앙의 연쇄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표본은 남아있습니다. 프루가토리우스는 지하에 숨어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룡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우리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며 숨어 지내고 식량을 배급받고 무엇보다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세상의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곧 강자는 멸종하고 약자가 지구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이든 공룡과 같은 거대 사나운 동물이든 산채로 불에 타거나 공기 중의 연기에 질식하거나 질식하는 폭염에 의해 죽는 것은 지구에 닥치고 있는 진정한 대량 멸종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의 피부는 그러한 높고 타는 듯한 화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변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공룡들은 이제 식물도 먹이도 더위를 식힐 방법도 없는 뜨겁고 건조한 지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재앙은 다양한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초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초식동물에게는 후자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며 현재도 생존해 있는 초식동물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육식공룡들은 먹이 부족으로 인해 주 먹이인 초식공룡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식물은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식물계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식공룡들은 주 먹이가 거의 지구 표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빠르게 굶어 죽었습니다. 따라서 초식공룡은 점차 멸종하여 나머지 먹이사슬을 끌어내렸습니다. 육식공룡이 사라지면서 육식공룡은 살아남기 어려워졌습니다. 먹이를 계속 섭취할 수 없게 된 공룡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의 열기가 물속으로 퍼지면서 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점차 해양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충돌 14시간 후 지구의 생명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공룡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유카탄 반도에는 소행성에 의해 형성된 분화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칼데라가 있습니다. 직경 200km의 거대한 원이 그 경계를 표시합니다. 몇 분 만에 산은 5,000m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침식에 의해 지워지려면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파편들 사이에서 결정화된 탄소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 충돌 당시의 경이로운 열을 증명합니다. 빨간색은 1600km 이내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주황색은 충돌 지점에서 5000km 떨어진 곳으로 일부 곤충과 작은 동물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공룡들 사이에서 생존자를 찾으려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8000km를 여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고립된 표본입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뿔째 뽑힌 나무와 불길로 뒤덮인 풍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공룡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얼마나 빨리 멸종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후, 결국 공룡이 하루 만에 사라졌든, 1년 만에 사라졌든, 100년 만에 사라졌든, 1000년 만에 사라졌든, 중요한 것은 백악기 말과 제3기 초 사이의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지금 북미에서는 마침내 불길이 가라앉았습니다. 불은 잿더미가 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대격변이 지구에 닥칩니다. 새로운 멸종의 물결이 남은 공룡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기, 그을음, 재, 독성 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기후가 위험하게 변화합니다. 그 중에는 충돌하는 동안 암석이 기화되어 생성되는 유황이 있습니다. 운석이 현재 유카탄 반도에 추락했을 때 황산염이 풍부한 광물인 석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백만 톤의 부식성 원소가 몇 시간 만에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유황은 대기 중의 물과 접촉하여 일련의 화학 반응을 거쳐 황산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하늘은 오염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은 이제 고통과 죽음만을 가져옵니다. 바위를 녹일 정도로 부식성이 강한 이 치명적인 비는 피부와 살을 태웁니다. 숨을 곳이 없는 거대한 공룡들은 진정한 순교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무시무시한 기후현상으로 동물 개체수가 멸종했습니다. 오늘날 북미에서는 폭우로 인해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멸종 전에는 초목이 무성한 아름다운 해안 평야가 있었습니다. 멸종 이후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 숲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공룡이 연이어 멸종하는 동안 한때 약했던 포유류는 놀라울 정도로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작은 몸집 덕분에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대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산성비를 피할 수 있는 굴 속에서 그들은 무기력한 공룡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행성 충동 사이로 거인들의 마지막 보루인 바다가 부식성 비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기 전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 찬 우주였으며 다양한 수상 동물이 살아가고 있던 곳입니다. 산성비가 그 영역을 전멸시켰습니다. 산성비는 화산재와 함께 수면에 가라앉아 독성 침전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먹이사슬의 기초를 형성하던 플랑크톤은 말 그대로 용해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새끼를 보호할 방법을 찾습니다. 상어는 학살에서 살아남습니다.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한 이 생명체는 몇 차례의 대량 멸종에서 생존했습니다. 태생상어 중 일부는 자궁 내 식인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안에서 태아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적자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 덕분에 상어는 4억 년 이상 생존할 수 있었고 많은 종들이 멸종했습니다. 지구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화재와 산성비로 인해 거의 모든 생명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화재로 인한 연기, 그을음, 먼지와 함께 엄청난 양의 파편을 대기 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바람은 재를 전 세계로 퍼뜨려 점차 햇빛을 가렸습니다. 지구는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많은 공룡은 시력이 좋고 청각은 비교적 발달했지만 후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소리와 빛에 의지해 움직이던 공룡들은 갑자기 어둠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공룡들에게 이 새로운 현실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낮에도 어둠은 완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동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먹구름은 지표면에 머물러 떠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구름의 고도가 매우 낮아서 지구가 태양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상에 몇 남지 않는 삶의 터전, 심지어 공기 중에도 먼지가 지구 표면 전체에 계속 퍼져 빛뿐만 아니라 열의 원천도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길고 끝없는 밤이 지구 위에 내려앉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고 어둠은 지구에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많은 공룡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뇌가 있는 동물은 누구나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도 뇌를 가졌습니다. 공룡은 어둠에 반응하고 기억하고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큼 충분히 지능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조상은 대격변을 견딜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공룡시대의 포유류는 야행성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뇌와 감각의 일부는 밤에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밤이 찾아오자 불을 피할 수 있었던 초목들도 서서히 어둠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을음, 유황, 먼지 입자 등 다양한 원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결국 지구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온난화와 마찬가지로 충격은 즉각적입니다. 화염과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인해 지구는 이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서서히 혹한의 추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구는 고요하고 침묵하며 거의 죽었습니다. 재앙은 멈췄지만 이제 표면 전체가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돌 4개월 후 마침내 태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뜩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혼란스럽고 왜곡된 황량한 풍경, 세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한파가 닥치려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새로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절박한 생존자들은 추위라는 새로운 고통에 직면합니다. 태양은 이제 밝게 빛나고 있지만 영하의 기온이 지배적입니다. 충돌로 인한 열로 인해 다량의 이산화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는 빛을 통과시키고 열을 흡수하여 역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겨울이 지구를 덮칩니다. 충돌 6개월 후 따뜻하고 푸르렀던 지구는 생명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생물학적 시스템과 지질학적 시스템 모두 모든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강우 빈도, 기온 등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밤낮으로 공룡들은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극지방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밤에 영하의 기온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울창하고 푸르렀던 몽골은 이제 산성 눈으로 덮여 분홍빛으로 뒤덮인 광활하고 황량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충돌 후 7개월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무자비한 우주에서 몇몇 희귀종만이 살아남을 운명을 타고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먼 조상인 프루가토리우스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굴은 이 작은 포유류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며 먹이에 관해서는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포유류는 약탈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먹었고 충격에 뒤따른 일련의 재앙에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교를 하고 싶다면 당시 포유류와 오늘날 가장 유사한 동물은 주머니쥐입니다. 주머니쥐는 초식동물도 식충동물도 청소부도 아닙니다. 발견하는 모든 것을 먹는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들이 멸종하고 있을 때 주머니쥐는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 9개월 후 소수의 공룡만이 남았습니다. 트리케라톱스나 티타노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초식 공룡은 이미 멸종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일부 육식 공룡은 시체를 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식량 공급원은 서서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서로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룡의 통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수가 바뀌었고 공룡 왕조는 파멸했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된 전 지구적 충돌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살아남은 종들은 첫날에 살아남은 종들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종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마지막 절박함의 표시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육식동물은 동족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인풍습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연쇄 반응으로 1년도 안 되어 이 강력한 공룡은 단 한 마리의 생존자만 남게 됩니다. 약해진 티라노사우루스는 간신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식자 중 하나가 굶주림으로 멸종하고 있습니다. 멸종은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온 한 종의 종말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종의 종말이자 미래입니다. 공룡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룡은 지구상에서 5번째로 알려진 대량 멸종으로 멸종되었습니다. 공룡은 수천만 년 동안 다양한 재앙에 맞서 싸워왔지만 마지막 재앙이 그들을 추월했습니다. 이로써 공룡이라는 위대한 포식자의 통치는 끝이 났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지구 전체의 생명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룡이 죽었고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해양 파충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바다는 몇 종의 희귀한 물고기와 상어를 제외하고는 거대한 빈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파충류인 익룡도 사라졌습니다. 너구리나 개보다 큰 동물은 모두 죽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나 작은 동물 사이에서도 그것은 로또였습니다. 포유류 11마리 중 1마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거의 70%의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활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소행성 도착 후 발생한 대재앙의 결과로 많은 형태의 생명체가 사라지고 멸종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지구 표면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물들이 사라지고 수천 년에 존재했던 활기차고 풍요로운 행성 대신 삭막하고 텅 빈 세상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침묵이 지배합니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모든 것이 멈추고 일시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 인도의 화산 폭발, 유카탄 반도에 대한 소행성 충돌 등 각 재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라지고 동식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세계는 버려졌고 제대로 재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핵겨울은 약 10년간 지속되었고 그 후 온실 효과가 10,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바다가 회복되는 데는 20만 년에서 50만 년이 걸렸습니다. 폭염에 이어 냉각과 암흑이 뒤따르면서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재앙을 견뎌냈고 일부 공룡은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전략과 자원을 이용해 이 슬픈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유류가 그렇습니다. 영리하고 작고 장점으로 가득 찬 포유류 중 일부는 다양한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진정되고 재앙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이면 작은 포유류가 은신처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 각각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몸무게가 1kg 넘지 않는 포유류입니다. 더 큰 포유류는 살아남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에 서식하는 것이 작은 포유류인 데에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먹이에 대한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공룡과 같은 대형 포식자와 매우 다르게 이 작은 포유류는 잡식성, 즉 특정한 식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제한과 관련된 기근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초목을 먹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식물의 손실이 실제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포유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습관 때문입니다. 포유류는 먹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의 다른 생물보다 훨씬 적은 음식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앙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확실히 포유류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몸무게가 1kg 미만인 포유류의 생존을 넘어 생물 다양성 또한 전적인 감소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감소를 겪었으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자는 점차 힘을 되찾기 시작했고 생태계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앙은 너무 폭력적이고 갑작스럽고 서로 가깝게 발생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며칠 안에 스스로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구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석이 충돌한 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거대한 분화구는 물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우주입니다. 플랑크톤과 대부분의 어류와 대형 해양 파충류는 사라졌습니다. 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세계는 생물학적 사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육지동물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 생존자들은 빠르게 번식합니다. 악어처럼 거북이도 소행성에 충돌하자마자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온혈동물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공룡이 온혈동물이었다고 가정하면 공룡은 항상 많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동면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먼 조상 프루가토리우스에게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 야행성 청소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대낮에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때 공룡의 먹잇감이었던 그가 이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지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주 역사에서 우연한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것들은 각본에 따라 피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고 없이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현대기술은 이러한 운석 충돌을 막기 위해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억 6,500만 년 전의 세계는 이미 전멸했습니다. 인류가 언젠가 공룡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0만 년이 지난 지금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자연재앙이 예측했던 것과 달리 빠른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포유류의 몸무게는 이제 약 8kg에 달합니다. 그들은 다시 진화하여 천천히 지구를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5번째 대량 멸종은 먼 옛날의 기억으로 남고 생명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식물도 서서히 지구의 토양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단계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시작되면서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다양한 생물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야자수로 숲이 다시 땅 표면을 덮기 시작합니다. 야자수는 백악기 말기에 가졌던 중요성을 되찾았고 지구 표면에서 항상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구는 서서히 재건되었고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고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재건되면서 지구는 서서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과 새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룡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생태계 변화와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룡의 지배는 막을 내립니다. 공룡의 지배가 끝난 시기는 백악기 말과 일치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서식하며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 중 하나였고 엄청난 지배력으로 수백 종의 다른 동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거대한 동물은 이 엄청난 대량 멸종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공룡들은 그들의 지배를 상징하는 시대와 함께 멸종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 5번째 대량 멸종은 공룡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6,600만 년 전 중생대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